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지해 있었는데 뒤에 차가 박았는데요. 충격이 꽤 컸어요. 저의 차량 수리 견적은 400만 원 정도 나왔고 저는 3주간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 상대편 차주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상대 보험사가 맘 바꾸기 전에 빨리 합의를 하라는데 합의 시기가 지나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일단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합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뭐 합의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분쟁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의금 때문에 많이 분쟁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합의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누구한테 과실이 더 있느냐라고 해서 과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작은 사고까지 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과연 내가 치료비 주는 게 맞아? 우리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다쳤냐?라고 해서 치료비 다툼으로 또 상당히 다툼이 있고요. 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너무 많이 치료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그러면 보험사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 손해배상 항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이제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이제 물피와 인피로 나눠집니다. 이제 물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를 말합니다. 내가 사고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리할 필요한 이 비용을 말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도저히 그 카센터로 이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그 렌트비가 물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가 또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했는데 다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는 후유증에 대한 또 보상이 문제가 남고요. 그 다음에 통원 치료비, 그 다음에 통원 교통비, 그 다음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에 자신이 어떤 수입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일시 수익에 대한 손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으로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책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되는 걸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규정이 민법이나 자동차 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 그 다음에 몇 주를 진단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위가 다쳤는지, 그 다음에 휴유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금액을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동차 그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또 그 책임보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금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해 같은 경우와 이제 휴유 장애 같은 경우 있는데 이 상해 구분 같은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급은 3천만 원 정도고 14급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휴유 장애 같은 경우에도 1급에서 14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 14급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급수가 이제 상해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급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초과해서 그 합의금을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그때 당시의 통증이라든지 뭐 부상당한 것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이렇게 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 후유증이 있는 문제 때문에 합의를 좀 늦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합의서에 꼭 어떤 상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 몇 월 며칠 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체 합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렇죠. 휴유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청구하는지 또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내가 지금 당시에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꼭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판례가 휴유 장애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청구하는 조건이 그때 합의 당시에 예상 밖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손해에 대해서만 그 합의금을 인정해 주 휴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꼭 그때 합의할 당시에 어떤 내가 손해를 입었는지 어떤 상해가 있었는지 기재를 해야 나중에 그 기재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합의를 할 경우에는 꼭 그때 당시에 합의 당시에 어떤 상해를 입고 있었는지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이제 사고 나는 사례들을 좀 보면 같은 좀 비슷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거나 뭐 비슷한 수준의 아무튼 교통사고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합의 금액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과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실 비율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고 유형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야간이었는지 주간이었는지 비가 왔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실 비율에 여러 가지 상호 작용하는 게 달라서 그렇고요. 또 그 입원 기간이 또 같은 말 일주일을 입원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비가 주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같다 하더라도 일시일수익이 달라진 이유가 이 사람은 하루에 20만 원 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손해에 대한 그 기간 어느 정도 내가 치료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향후 더 치료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보기엔 비슷한 사고를 하더라도 합의금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교통사고에서는 과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신과 다르게 과실 비율을 얘기할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참작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과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사진과 그 다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시간이 지나면 사고 당시에 데이터가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를 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